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우수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채널입니다. 정말 영재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줘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그리고 정말 타당한 교육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거나 무조건 선행이 바로 영재 교육은 아닙니다. 선행으로 영재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님들이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우수한 아이들을 잘 키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카페 오셔가지고 같이 의논도 많이 나누시고 또 자료도 공유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IQ에 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연구소에서 IQ 테스트를 늘 하고 있는데요. 이 IQ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오해하는 부분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웩슬러 IQ는 변하는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합니다. IQ 테스트를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IQ는 변하나요? IQ는 높아질 수 있나요? IQ는 또 낮아질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변할 수 있습니다. IQ는 정답을 말씀드리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이 IQ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기 전에 조금 더 알아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IQ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진단도 해보지 않고 처방을 하면 안 되겠죠? 의사가 사람을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뭐 건강한지, 어디가 좀 부족한지, 아픈지, 문제가 있는지 이걸 진단이라는 게 필요하죠. 우리도 늘 아이들에게 진단이라는 걸 해봐야 돼요. 아이들의 진단에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어떤 부분은 강하고 어떤 부분은 약하고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주는 것이 바로 가장 최적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수한 아이들, 정말 타고난 능력을 아주 정말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개발이 안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IQ에 관해서, 웩슬러 IQ에 관해서 특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웩슬러 IQ라고 하는 것은 웩슬러라는 사람이 만든 IQ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통한, 그래서 보통 나온 IQ를 웩슬러 IQ라고 부를 수가 있죠. 지능검사는 웩슬러가 만든 지능검사 외에도 여러 가지 지능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친숙한 그런 웩슬러 지능검사, 웩슬러 IQ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웩슬러 IQ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전에 몇 가지 오늘 중요한 그런 사항들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요. 아동의 지능과 IQ의 차이점. 도대체 지능이라는 뭐고 IQ는 뭐냐 하는 거예요. 지능과 IQ의 차이점.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의 총체를 말하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즉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입니다. 지적인 능력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속에서 정말로 측정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만들고 그 검사를 통해서 얻은 수치를 우리는 IQ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자, 지능이 뭐냐라고 하는 정의를 잘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능이 뭐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지능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전부 다 정리해서 압축해보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학습 능력. 학습을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IQ가 높은 아이들은 학습이 아주 잘 되는 아이들이죠. 학습이 자꾸 수월하게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 수월하게. 그 다음에는요, 추상적인 사고 능력. 그 다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많은 정의가 있지만 그 정의를 정리하면 그렇다. 학습, 빠르게 학습하는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추상적인 사고 능력,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능이라고 하는 것 속에 사실은 뭐 이거 말고도 관련이 있지만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측정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실 애매한 거죠. 특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간단한 세 가지 중에서도요, 측정하기 어려운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적응 능력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 우리가 이게 검사를 가지고 측정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웩슬러 IQ라고 하는 것은요, 측정할 수 있는 것, 측정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만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웩슬러 우리가 검사, 지능 검사에서는 대개가 큰 영역으로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검사의 점수를 뽑아내요. 우리가 이 검사의 점수를 뽑아낸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IQ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치로 나오는 것이죠. 지능이라는 큰 그런 연못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것만 끄집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풀 속에서 잡아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보통 웩슬러 IQ에서는요 5가지 정도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웩슬러 IQ 그러면 5가지의 능력이 높은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 이해력, 그 다음에 시공간 능력, 그 다음에는 유동 추론 능력, 그 다음에는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거,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 그 다음에는요 처리 속도라고 하니 5가지 능력이 높은 아이들이 웩슬러 IQ가 높은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전부 다 지능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한 커버를 할 수 있다. 그 5가지 능력이 인간의 그 지적 능력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간추려서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능의 변화 가능성. 지능이 변화하는 거냐, 변화하지 못하는 거냐? 변화합니다. 지능, 인간의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변화해요. 그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능이에요. 지능. 인간의 지능. IQ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지능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지능은요, 어릴 때는 사실은 아주 어릴 때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지적 능력이 아직 발달이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3세, 4세, 5세 이러면서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인간의 능력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인간의 이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올라가느냐면은 이제 우리가 IQ를 측정하기 전의 단계를 말하는 거죠. 지능이 발달하는 것은 사실 언제까지냐면은 보통 한 15, 16세. 그러니까 중학교 단계까지는 향상이 돼요. 급속하게. 특히 초등학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향상이 되죠. 막 급격하게 올라가서 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거의 말쯤 되면은 한 5세, 6세가 되면은요, 이제 완만하게 발전해요. 발전을 하긴 하지만, 성장을 하긴 하지만 완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의 설명을 보시면은, 우리 그래프를 보시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IQ는 어떤 것이냐? IQ도 변해요. 이 지능이 변하면 IQ도 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IQ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냐면, 이 IQ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긴 변하는데, 이 IQ는 같은 연령에 있는 아이들끼리 그 상대적 순위에다가 점수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변하기는 변하는데 똑같이 성장하는 그 공통값은 뺀 거죠. 공통값은 빼고 더 많이 성장하느냐, 더 적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IQ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크게 심하게 달라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능은 많은 성장을 하지만 IQ는 같은 연령에 있는 아이들끼리만 비교로 해서 수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IQ의 변화는 그렇다. 그러나 IQ가 올해 검사를 했는데 125가 나왔다. 그런데 내년에 하면 13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IQ는 똑같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 10살짜리 아이가 똑같이 10살들끼리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장의 속도가 더 빠른 아이는 IQ가 사실은 더 높아지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똑같이 달리고 있는데 순위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위가 바뀌는 거죠. 똑같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계속 돌아요. 한 10바퀴 도는, 그 10바퀴 정도를 도는 그런 운동장을 도는 경주를 하는데, 거기서 또 어떤 아이들 보면은 한 100m 가다가 사실은 또 좀 쳐졌다가 또 한 200m 지점에서는 앞섰다가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것처럼 순위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IQ도 변해요. 그래서 IQ는 이렇게 변화된다 라면 돼요. 그러면 이런 변화는 어떻게 오느냐? 세 번째, 이런 변화는 무엇 때문에 오느냐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첫째는요, 아이들이 정말로 성장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IQ 테스트라는 과정에서 오는 오차도 있어요. 이 측정 오차, 이걸 심리 검사의 측정 오차라고 불러요. 심리 검사의 측정 오차인데, 심리 검사의 측정 오차가 어떻게 오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능 검사를 하러 와요. 저 연구소에 지능 검사를 하러 오는데 아이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오게 되면은 그 아이는 그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떤 사람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해갖고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 했어요. 하고 이제 와서 상담하는 그런 분도 계신데 풀 배터리 검사라고 해요. 사실 풀 배터리 검사라는 말은 뭐 정확히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여러 개의 검사를 묶어서 한다 그 말이죠. 여러 개의 검사를 묶어서 하는데 그렇게 여러 개의 검사를 묶어서 할 때 얼마나 아이가 지치겠어요. 굉장히 많이 지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지치면 능력 발휘가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리검사를 어린 아이가 여러 개 검사를 동시에 하는 것은 사실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요, 검사의 측정 오차죠. 그 다음에 검사자 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검사자 변인. 검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 전문성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 또한 굉장히 점수 차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IQ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IQ가 높아지면 기분이 좋겠지만은 IQ가 내려가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런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객관적인 어떤 점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웩슬러 IQ는 변하는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아동의 지능과 IQ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IQ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능과는 다르다. 지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 지능 속에서 뽑힌 것이 IQ죠. 그 다음에는 지능의 변화 가능성, 그 다음에 IQ의 변화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리 측정 오차 때문에 오는 거다는 거죠. IQ의 변화는 왜 오느냐? 원인은 바로 뭐냐면 심리 검사의 측정 오차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웩슬러 IQ 검사에 대해서, 지능 검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하러 오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이 웩슬러 IQ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